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빠른 이혼 전문가 임경숙 변호사입니다. 황혼 이혼과 관련해서 지난 2주에 걸쳐 남편과 부인의 이혼 원인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왜 황혼 이혼을 원하는지, 부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황혼 이혼을 선택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후 수십 년을 같이 가정을 꾸려온 부부가 어떤 이유이든 황혼 이혼을 하게 되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황혼 이혼으로 부부가 어떤 면에서는 자유로워지거나 여생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리고 부부가 서로 기꺼이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황혼이혼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기대 수명도 많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여생에 대한 기대와 제2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는 건 이 시대의 추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황혼이혼을 결심하셨다면 황혼이혼에 대해 잘 이해하고 준비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혼이혼 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혼이혼은 젊은 부부들의 이혼과는 달리 두 부부가 일단 이혼에 합의하게 된다면 양육권이나 양육비 등으로 싸울 필요가 없이 오직 재산 분할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특히 아내분들의 경우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의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를 제일 궁금해 하십니다. 아무래도 남편분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살아오셨을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신에게 분할될 재산의 규모를 알아야 자신 있게 황혼이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막상 이혼을 해서 나눠보니 재산이 얼마 안 된다면 괜히 이혼했다 하고 후회하시기도 합니다. 나중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통상 재산 분할의 경우 보통 20년에서 30년 정도 사신 아내의 경우는 전업주부로 살아오셨고 모든 재산의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재산 분할의 비율은 거의 반반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재산 분할은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보고 판단하는데 황혼이혼의 경우는 긴 세월 동안 부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남편이 집을 장만해 온 경우라도 맞벌이 또는 육아, 가사노동 등의 내조의 공이 높이 인정이 되어서 대부분 재산 분할이 반반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두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를 했을 때의 이야기고 일방이 이혼을 원하고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을 때는 사정이 좀 달라집니다. 그럴 때는 서로 이혼을 하니 많이 다투면서 그동안 있었던 안 좋은 사건들을 다 끄집어내어 펼쳐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안 좋은 감정으로 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재산 분할 과정에서 서로의 재산을 더 챙기려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을 최대한 숨기려 하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혼을 앞둔 아내분들은 제일 걱정하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경제권을 가진 남편들이 재산을 최대한 숨겨놓고 아내에게 안 주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이럴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황혼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잘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상대방의 동산, 부동산, 주식, 예금, 보험, 퇴직금, 연금 등을 빠짐없이 알아내야 내가 챙길 수 있는 재산 분할의 몫이 많아집니다. 이런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명시 신청, 증거 신청, 사실 조회 신청 등을 통해 최대한 빠짐없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치밀하게 잘 찾아내는 건 변호사의 열의와 실력입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은 비교적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해놓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걸 보전 처분이라고 하고 보전 조치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의 가압류, 가처분, 전세보증금의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재산 명시 신청, 증거 신청, 사실조회 신청과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 조치를 해놓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으며, 설사 이혼 소송 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옮겨 놓는다 하더라도 증거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그 자금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으니 재산 분할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현금성 자산을 은행에서 인출해서 다른 곳으로 숨기려고 하는 행위는 변호사의 예금 거래 내역 조회 시 다 밝혀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 못하게 되면 법원에 재산을 은닉했다는 심증을 주게 되어 현금 보유 추정 자산이나 현금 은닉 추정 자산으로 잡혀 재산 분할 시 포함될 뿐 아니라 재판부에 안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혼을 대비해서 번 돈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빼돌려 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그 숨겨놓은 재산을 정말 알 수가 없겠지요. 이렇게 숨겨놓은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명시 신청 제도를 이용해서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상대방은 재산 내역의 전부를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내용이 나중에 틀린 것으로 밝혀지면 상대방은 재산 분할의 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정보 제공 명령 신청 제도를 통해 소송을 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이혼 제기 시점부터 최소한 과거 3년간의 배우자의 주거래 은행, 최대 10개 은행의 거래 내역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이 있다면 이혼 시점의 해약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의 경우 대부분 재산 분할이 반반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반드시 반반으로 재산 분할되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혼인 생활 동안 아내분이 가정에서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 또는 폭언, 폭행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혼이 성립되어야 위자료도 받고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해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로 재산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서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먼저 황혼 이혼이
부부가 헤어지며 재산도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나누면서 헤어지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방의 유책에 의해 헤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헤어질 때는 아무래도 갈등과 불신 속에서 헤어진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시는 분은 이혼이 성립되어야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를 철저하게 증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사조사나 자녀, 친척들의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을 알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상대방의 폭행, 폭언, 외도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훨씬 쉽게 이혼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대한 안 뺏기려고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고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최대한 다 찾아내서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할 결심이 쓰셨다면 이혼 전이라도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막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배우자가 가처분, 가압류 전에 미리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서 재산을 은닉했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증거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혼인 생활을 살아오며 즐거운 일도 있었고 역경도 같이 헤쳐왔을 텐데 끝까지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유는 많겠지만 헤어지게 되더라도 서로를 배려하며 쿨하게 헤어지면 좋은데 끝까지 나쁜 감정 다 드러내면서 싸우면서 헤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재산 분할 다투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면 되는데 안 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재산을 숨기고 그걸 찾아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양측의 감정은 더 악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려고 법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해서 보완을 해주고 있지만 결국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우자의 여생의 삶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